성렬이 형 나가 있고 동섭이 들어와. 네, 안녕하십니까. 캐팅김 윤성호입니다. 지금 연일 뜨거운 뉴스죠. 병사 봉급 200만원 이슈가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되기 전부터 병사 봉급 200만원이라는 타이틀을 떡하니 SNS에 올려놓고 집권 즉시 주겠다라고 외치면서 군 입대를 앞둔 이 20대 친구들에게 이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봉급 200만원 확정이라는 또 뉴스까지 나왔는데요. 물론 병사들 고생하고 200만원의 가치 그 이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사들 월급 200만원이 절대로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시고 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윤석열 캠프에서 했던 발언이 어이가 없는데요. 하사 봉급이 280만원, 하사 봉급 280만원? 평균 280만원? 이거 미친 개... 아니 여러분들, 하사가 280만원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사가 280만원을 받으려면은 명절이어야 돼요. 명절이 되면은 자신의 본봉의 60%가 플러스 돼서 나옵니다. 그 명절 보너스거든요. 하사가 명절 보너스를 받아야 저 정도가 나와요. 하사가 280만원 받으려면은 초과 근무 수당을 풀로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반 부대는 안 되고 GOP나 뭐 해양 경계나 그러한 실작전이 있는 곳에서 풀로 찍어도 280만원이 안 됩니다. 하사는요, 소위가 280만원이 안 돼요. 하사들이 월급이 기껏해야 210만원, 평상시에 수당을 다 받아봤자 210만원? 하사가 280만원이면 어떤 개 또라이 같은 병신 같은 세상에 살고 온 거야. 세상에 어떤 나라에 살고 온 겁니까? 그런 대한민국에 하사가 있으면 왜 친구들이 군생활을 그만둡니까? 하사 월급 280만원을 받는데. 이종석 장관 후보자님, 아니 육군사관학교 나오셔서 위탁교육까지 가시고 꽃길만 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세상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주의자 같은 발언을 하면 어떡합니까? 하사 월급이 280만원이라니요. 전국에 있는 하사는 다 물어보세요. 너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세요. 누가 280만원이라 그래요. 세상에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사가 월급 280만원을 받기 때문에 병사 봉급 200만원을 준다고 해서 부사관이나 장교 지원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종섭 장관 후보자는 아주 엄청난 개꼰대 같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석 장관 후보자는 군에 있을 때 학군단 지원 경쟁률 보고서 받았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죠? 학군단 지원율 떨어지면은요 그냥 동네 친구도 아무나 붙잡고 지원서 써달라 그래요. 가라 지원율이에요. 실제로 지원한 친구도 얼마 없어요. 그리고 부사관들도 경쟁률 높다고 하셨는데 물론 입대해서 경쟁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전투병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병가 통합해서 뽑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님 그거 알고 계세요? 과거에는 공병, 보병, 포병 내가 지원해서 지망을 했지만 지금은 전투로 묶어서 보병이나 포병 같은 힘든 쪽에는 인원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묶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제도가 왜 나왔는데요? 그거 나와도 들어갔다가 나오는 친구들 많아요. 장기가 돼도 전역하는 친구들이 많다고요. 그 뜻은 무슨 뜻인데요? 군에 비전이 없고 발전이 없고 내 월급 통장을 보니 이 꼬라지가 말이 아니니 전역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일단은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된다 하시는 분, 그리고 이 인수위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을 가장 추진했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분이 하사 월급이 280만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공약은, 이미 이 정책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금 이 정책을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뭐 꿈에 그리던 세상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병사 봉급 200만원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군단을 지원하는 친구 혹은 부사관을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는요, 어차피 군대 가야 되는 거 병사로 가서 50만원 받는 것보다 장교든 부사관이든 경험도 한번 해보고 월급 좀 더 받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부사관 지원하는 친구들, 그리고 학군단 지원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학군단이 모집이 미달이 나서 모집 기간을 연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병사 봉급 200만원 확정이라는 식의 타이틀을 내보내고 더 이상 다른 공약을 내보내지 않으니 학군단을 지원해야 되는 친구들이 지금 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병사로 갔다, 병사 봉급 200만원이면 괜찮은데? 빨리 갔다 올까? 장교로 가면 210만원 받는다는데 220만원? 에이, 그럴 건 못하러 이렇게 길게 병사로 빨리 갔다 오는 게 낫지. 돈도 똑같이 주는데.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학군단을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아예 안 하고, 심지어 지금 학군단에 있는 친구들이 단체로 탈단을 쓰고 있다고요. 탈단 나오고 있다고요. 이럴 거면 내가 왜 학군단을 가? 병사로 가고 말지. 빨리 치고 나와야지. 어차피 군이 대우받지도 못하는데.
병사 봉급 200만 원의 파급 효과가 병사가 봉급 많이 받아서 너 배 아프냐 그런 뜻이 아니라 병사 봉급 200만 원이란 타이틀을 걸었으면 그거에 맞게 간부들은 어떻게 인상이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간부들은 복지가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지금 지원하는 후배들이 지금 군인을 꿈꾸는 친구들이 장교 부사관을 꿈꾸고 준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병사 봉급 200만 원 딱 띄워버리고 나니 많은 친구들이 지금 혼돈에 빠져서 부사관을 지원해야 되는 거야? 학군단을 가야 되는 거야? 엄청난 고민에 빠지고 혼돈의 시대가 온 겁니다. 왜 정책을 그렇게 타이틀 자극적으로만 내고 20대 친구들의 공약 표파리로만 20대 친구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왜 그런 무리한 사태를 벌이냐 이거죠. 최소한 그런 공약을 내기 전에는 하부 세부 계획을 공개해서 간부들로 하여금 안정을 갖고 병사들도 월급이 오르는구나, 그에 따라서 우리 군인들의 대우가 올라가는구나, 안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인수위에서 하는 이 정책은 당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갈라치기예요. 저도 갈라치기 싫어합니다. 병사들 월급 200만 원 오케이. 간부들은요? 이걸 왜 갈라치기 하냐고요. 지금 군인이라는 하나로 묶여서 병사 봉급 200만 원이 아니라 군인 처우 개선 대폭 상승이라는 타이틀로 뉴스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공약을 내야 되는데 왜 병사와 간부를 갈라치기 하는 정책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나오는 윤석열 인수위에서 이걸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갈라치기예요. 병사 봉급 200만 원 보면은 병사가 봉급 오르는 거로만 보이지 간부들이 돼 있습니까? 군인 월급 대폭 인상, 군인 처우 개선 대폭 인상, 군인 복지 대폭 인상, 이런 식의 기사가 났다면 간부들도 안정을 하겠지만 간부를 꿈꾸는 친구들이 병사보다 월급이 적거나 병사보다 실질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느껴진다면 누가 간부로 지원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학군단을 지원해서 누가 초급장교 자리를 채워주냐 이겁니다. 자, 또 영상에서 뭐 장기 지원율이 10대 1이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종섭 장관 후보자는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해군 부사관은 장기 미달랐어요. 배 타는 인원들은 장기가 미달랐어요.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 모든 사관학교가 5년차 전역이 넘쳐요. 5년차 전역하는 게 장군 되기보다 힘들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5년차 전역이 넘친다고요. 거기다가 비사관학교 출신들도 장기가 됐는데 전역자가 지원이 넘쳐서 비사관학교 출신들도 전역을 막은 상태예요. 이 정도로 지금 단체로 엄청난 인재들이 군을 빠져나오고 있다고요. 이거를 붙잡을 계획, 이거를 붙잡을 공약은 내보지 않고 단순히 수많은 20대 병사들의 표를 위해서 공약을 내고 뉴스에 대서특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갈라치기 만들고 이 안보를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끌려온 사람이랑 지원한 사람들이랑 그냥 끌려온 사람들을 더 많이 줘야지. 네, 맞습니다. 병사들 끌려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끌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끌려온 사람이고 하기 싫은데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고 너무너무 적응이 안 돼서 임무 수행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예비군 형님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병사 있고 B병사가 있고 B병사는 군생활을 잘하고 임무 수행을 잘해서 이 친구는 GOP를 보냅니다. A병사는 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임무 수행이 어려워서 이 친구를 만약에 도서관 관리병이나 대대장 CP병으로 대대장님 보조하는 대대장님이 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분명히 있고 부대에는 존재합니다. 복무가 어려운 친구들을 현부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품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훈련 나가서도 영내에 대기하거나 훈련에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은 그렇게 군에서 보살핌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200만 원 받고 GOP에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땡볕에서 그 추운 겨울에 소총 들고 경계근무 쓰는 실작전하는 친구와 봉급이 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후방에서 근무하는 부사관 장교와 전방에서 실제로 북한군을 마주보고 실작전을 투입되어 있는 우리 군인들과 후방에 있는 군인들이 월급이 같다는 거, 봉급이 같다는 것 자체도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방에서 꿀 빨고 있는 병사와 전방에서 개고생하는 병사가 봉급이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병사 봉급 200만 원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병사 기본급을 올려주고 각종 수당을 더해주는 겁니다. 불친문도 수당을 주고 유병소 경계근무도 수당을 주고 GOP 경계근무 수당도 수당을 줘서 내가 경계근무를 쓸 때마다 합리적인 보상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경계근무를 쓸 때도 그거를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 탄약고 근무도 안 세우고 안에서 실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불침범만 세우고 군생활 잘하는 친구들은 임무를 막중하게 주는데 봉급이 똑같다면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공평입니까? 그건 공평이 아니죠. 병사들이 20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인수위에서 내보내는 계획은 간부들의 봉급 인상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간부들이 봉급이 인상이 안 되고 병사들이 봉급만 200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병사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전투력이 올라가겠죠. 그런 친구들이 부사관을 지원해서 하사가 되어줘야 더 발전이 되겠죠. 왜? 병사 때 경험을 가지고 부사관을 하니까요. 근데 부사관을 지원하면 월급이 떨어지네?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죠? 그냥 빨리 치고 나오면 되죠. 아니 지금 우리 젊은이들한테 애국심을 바라는 거예요? 진짜 젊은이들한테 월급이 줄지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애국심을 원하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죠. 애국심도 돈이 있어야, 애국심도 내가 애국심을 발휘했을 때 그만한 대우가 돌아와야 더 큰 애국심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무슨 나라 뺏긴 때도 아니고, 그때야 뭐 내 재산과 내 모든 걸 꺼내서 대한 독립을 만세를 외치기 위해서 하긴 했지만, 그때는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이 고통받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지금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죠. 요즘 같은 시대에 모든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책임도 주는데 월급도 얼마 차이 안 나는, 심지어 복무기간도 긴 학군장교, 부사관, 학사장교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학군단 복무기간은 24개월로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사관도 미달이에요. 부사관도 미달입니다. 그러면 부사관들 복무는 줄여줄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장군 출신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화부계층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병사들이 월급 200만 원 받아도 통제를 안 따를 것이다,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 내가 보고받을 때는 그러한 병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소대장 할 때, 중대장 할 때는 주먹의 시대였잖아요. 말 안 되면 때리고 말 안 되면 병장시켜서 혼내고 군기 잡는다고 따로 불러서 조인트 까던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은 병사 월급 200만 원 올려준다고 전투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아래부터 끝까지 모든 처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전투력이 오를까 말까예요. 근데 월급 200만 원 공약을 했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만 해서 그냥 툭 던져버린다고 해서 그 돈이 헛되이 국방력을 쓸 수가 있다고요. 그 돈을 차라리 더 세밀하게, 더 조밀하게 고민을 해서 그 돈으로 더 국방력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부 갈등을 만들고 간부를 지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망설이게 되는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요, 간부들 봉급도 인상도 포함되어 있겠죠. 설마 그것도 안 했다면 정말 바보 병신 쓰레기들인데, 그게 있다면 빨리 공표를 해줘서 학군단이나 간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불안감에 있지 않고, 지금 지원율이 모자라고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고민을 하지 않도록 빨리 그런 공약을 정리해서, 정책을 정리해서 빨리 언론에 뿌려줘야 간부들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고민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지금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군을 망치는 거라고요. 그런 병사들이 200만 원 받으면 사관학교 4년 나온 육사 소위들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짤을 보세요. 이게 진짜 있을 일입니다. 네? 그럼 누가 장교를 지원하냐고요. 니들이 원했으니까 갔으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 말씀하시는데, 장교들이 멍청하면은요 봉급 200만 원 받는 병사들도 고통받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장교 한 명이 영향을 미치는 건 수많은 소대원들, 수많은 대원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교들이 무능하면 안 되고 장교들이 능력 있는 친구들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대우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봉급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친구들이 와서 합리적인 지시를 합니다. 합리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멍청한 소대장이 오면 봉급 200만 원 받아도 힘들어져요. 그 정도로 리더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들이 왜 리더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복지 개선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병사 봉급 200만 원 확정이라는 그런 자극적인 뉴스, 약속을 지키는 모습, 표파리의 모습을 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된다는 분이 그런 짓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학군장교 24개월만 줄여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사관들도 줄여야 돼요. 누가 부사관 4년을 하겠다고 거기를 가요. 병사 봉급보다 적은데, 병사 봉급이랑 비슷한데 어떤 대가리 총 맞은 새끼가 부사관 4년을 지원하냐고요. 심지어 해군은 하사 전역해요. 해군 공고는 하사 전역이 많습니다. 육군은 중사 전역을 시켜주는데, 여러분들 강철부대 보시면 알겠지만 육주서도 하사 전역이고요. 정성원이도 하사 전역이에요. 육군은 마지막에 중사를 달아주는 경우고요. 하사 봉급 280만 원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요. 실제로는 200만 원 언저리입니다. 많이 받아 210, 220이에요. 근데 누가 대가리 총 맞다고 4년을 지원하냐고요. 최소한 부사관도 복무 단축을 해줘야죠. 한 3년으로 줄여준다던가. 그래야 병사로 복무하던 친구들이 현역 부사관을 지원해볼까? 그래서 한 3년 정도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4년은 길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우리 군에 간부들 지원하는
우리 부상한 친구들을 노예 보듯이 보는 겁니다. 너네는 4년에도 지원할 거잖아. 너네는 봉급 안 올려줘도 지원할 거잖아. 개돼지로 보는 수준인 거예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하는 말씀은 말이 됩니까? 당신은 하사한테 월급 200만 원 준 게 안 미안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자기들은 배부르고 따뜻하게 돈을 받고. 자, 그리고 왜 각종 수당 얘기 안 합니까? 당직 근무 수당 10,000원 20,000원이 정신 나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근무를 쓰고 일주일에 몇 번씩 근무를 쓰는데 이거 수시타산 안 맞는 거 아시잖아요.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직장에서 밤새 일을 하는데 10,000원을 줍니까? 세상에 어떠한 직장이 이렇게 합니까? 굳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장군 출신들이 자기들이 돈 주고 직원을 써보세요. 당신이 월급 주고 당신 주머니에서 돈 줘서 당직 세워보세요. 당직금은 못 세워요. 당직 세우면 15만원 20만원 줘야 되거든요. 당신 주머니 있으면 줄 것 같아요? 우리 군의 장군분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들 주머니에서 직원들 월급을 내보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되면요, 알바생 4명이 필요한 일이면 알바생 3명을 써서 효율적으로 돌리는 방법을 구상합니다. 왜?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군인들은 4명이서 할 수 있는 일, 3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을 공짜 노동력이라 생각하고 부하, 노예 부리듯 10명, 20명을 써서 인원들의 노동력을 함부로 쓰는 겁니다. 당신들 주머니에서 당신들 월급이 나오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엉망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간부들 수당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주고 간부들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윤석열 공약에 보면 각종 수당 현실화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수당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병사봉급 200만 원 자극적인 내용만 뿌리면서 왜 우리 간부들의 사기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간부들 사기가 떨어지면 병사들의 케어가 떨어지게 되고, 병사들의 케어가 떨어지면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고, 그 부조리로 인해서 제2의 윤일병, 제2의 임병장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시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좀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병사분들 월급 올려주는 게 맞고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근데 지금 군인을 꿈꾸는, 장교를 꿈꾸는, 부사관을 꿈꾸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현역으로 근무하는 친구들이 그럼 우리는 왜 신경 안 써주냐는 식의 엄청난, 지금 사이에 엄청난 내부 갈등이 생겼어요. 이미 인플레이션 때 집값도 오르고 군인의 대우가 안 좋아서 간부들이 수많은 지금 현타가 오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뉴스만 나오고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교육과 내용은 전혀 전파가 안 되니 간부들이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사들 월급 200만 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곧 제가 팜플렛 만들어서 이종석 장관 후보자 찾아가서 1인 시위를 하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 표파리에, 당신들 지지율에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당신들 뽑은 사람들 이유가 뭔데 왜 갈라치기 하세요? 이종석 장관 후보자님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